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망권 GPD 고성입니다. 오늘 57회 GIT 웹토크 웨비나입니다. 굿모닝 하이텍과 토크 IT가 함께하는 시리즈라는 웨비나고요.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이벤트 페이지에 있는 성공하는 기업의 가상화 구축 전략 이란 주제로 퓨어스토리지의 노영신 이사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PD님. 노 이사님, 근데요. 네. 웨비나 이 제목이 네, 성공하는 기업의 가상화 구축 전략. 네.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면 네네네. 됩니다. 네네. 성공해야죠, 기업은. 아, 네. 그렇죠. 당연한 건데, 오늘, 구체적으로, 네. 오늘 이제, 그 꼭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 꼭지가 네네. 오늘 발표하실 거죠. 네. 네. 그 꼭지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쉽게 네.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네. 네, 그 VSI 서버 가상화죠. 그리고 VDI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인데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서버 가상화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DI도 코로나 이후로 너무나 많이 그렇죠. 이제 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VDI 현재 구축하고 계신 그 아키텍처에 대해서 요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십사 하는 이제 저희 플래시 스택이라고 하는 이제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핵심 기술인 MVM이라든지 빠른 성능 그리고 데이터 통합하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네. 두 번째 토픽은 요즘 한창 화두죠. 쿠버네티스. 아, 그렇죠.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에서 화두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에서 많이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예전부터 많이 써왔지만 이제 최근에는 프로덕으로도 올리기까지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구체적으로 더 현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어떻게 퓨어 스토리지가 데이터 서비스를 더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민첩하게 마치 클라우드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처럼 어떻게 간편하고 민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에서 네. 사실 쿠버네티스를 우리가 뭐 쓸 때 어떤 스토리지, 네. 스토리지에 관련돼 가지고 그 쿠버네티스에서 스토리지를 잘 이제 어떤 관리하고 뭔가 운영하고 하는 것들을 쿠버네티스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네. 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제약적이죠. 네네. 특히.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컨테이너 환경이지만 마치 이제 가상 서버나 물리 서버의 그 외장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 있잖아요. 네네네. 복제라든지 그렇죠. 스냅샷 그런 부분을 컨테이너 안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도록. 네. 아, 네. 저희가 인수한 포트웍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아, 그러면 기존의 VM이나 물리 서버는 버려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마치 그 컨테이너 환경이라든지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은 그런 인터페이스로 클릭 몇 번만으로 스토리 네. 세팅 끝나게.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물리 서버 VM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저희 퓨어 퓨전이라는 제품까지 세 가지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트렌드인데요. 조사 기관에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IDC에서는 이제 70%의 기업들이 이제 통합된 VM, 쿠버네티스,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툴과 이런 프로세스를 내년까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꽤 많죠. 70%면. 네. 그리고 96%의 조직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가 이제 온프렘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곳까지 통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제 AWS의 아웃포스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피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이제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 제품들은 업무들은 뭐 웹 서비스라든지 이메일 뭐 그렇죠. 그렇게 좀 심플한 것들은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좀 가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좀 빠른 레이턴시가 필요하거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데이터셋이 되게 크고 네네, 그렇죠. 이게 막 연계가 돼 있어요. 로컬하고. 그런 애들은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이제 내려온 거죠. 너희들 데이터 센터로 저희가 갈게요. 하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AWS에 제공되는 이런 피처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고객 데이터 네네. 센터. 이게 아웃포스트라는 제품인데 그러면은 이제 온프렘 혹은 이제 고객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제조사들은 그러면은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이제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이런 이제 클라우드 피처들을 계속 내고 있고 퓨어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도 뭐 스토리지 서버 이런 가상화 쪽도 이제 다 클라우드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온프레임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솔루션이나 네. 제품들이
어떤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그 어떤 서비스의 간편성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어댑트하는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이브리드가 되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이 다 거기에 중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의 이제 챌린지들이죠. 문제점이나 이제 골치 아픈 것들인데, 이제 레거시 스토리지는 이제 관리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거. 그리고 HCI는 어떤 특정한 이제 워크로드에 대해서 그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일로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컨테이너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이제 컨테이너를 스테이트레스로 해서 그냥 필요하면 갖다 붙이고 필요 없으면 떼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이제 컨테이너가 더 견고해지고 기능이 많아지니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올라가죠. 그러면 네네. 이제 고정되게 영구적으로 붙어 있는 그 볼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퍼시스턴트 스토리지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 가용성이나 이제 데이터 보호 상황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세이프 랜섬웨어 같은 게 있죠. 뭐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고요. 오늘 가상화기 때문에 가상화의 가장 그 대장이 이제 VM웨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VM웨어와 같이 이제 퓨어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훨씬 더 심플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SX 뭐 업데이트 하는데 뭐 10배 빠르고 그다음에 데이터 프로텍션도 스토리지 레벨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으로 스토리지 장애 시 이런 보호뿐만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랜섬웨어 같은 게 침입했을 때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인데요. 완벽하게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 플랫폼하고 된 저희 포트웍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리소스 자원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지 그 HCI랑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HCI보다 한마디로 가성비 좋게 쓸 수 네.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그게 무조건 뭐 퓨어 스토리지가 얘기하는 게 만능 열쇠는 아니죠. 실버 블릿은 아닌데 네. 어떤 특정한 업무에 따라서 HCI가 좋을 수도 오케이. 있고 네네. 저희 퓨어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래시 스택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 퓨어 스토리지와 이제 시스코의 이제 UCS 서버 그리고 이제 시스코의 스위칭을 해서 하나로 일체화한 제품인데요. 요게 CI죠. 컨버지드 네, 인프라. 컨버지드 인프라 스트럭처고요. 그래서 이미 저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각각 엔지니어들이 와서 뭐 호환성이 맞네 안 맞네 뭐 펌웨어 버전 막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 검증된 겁니다. 그래서 네. 예,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게 시스코 홈페이지 가면은 그대로 다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HCI는 좋고 장점도 많고 민첩하고 그래서 IT 기획하시는 분들, 뭐 구매하시는 분들이 HCI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마치 티셔츠를 고르듯이 스몰, 미디엄, 라지 해서 그 사이즈를 하면 알아서 이제 규모 네. 있는 노드와 라이센스 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쉽게. 그리고 통합되게 관리도 할 수 있고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근데 장점만 있느냐 이제 그런 건 또 아니죠. 보시면 서버 데이터가 있죠. 하나의 이제 서버 안에 있는 인터널 디스크라고 보면 되는데 쭉 5개가 있는데 이제 하나가 들어왔어요. 스케일 아웃해서 하나를 넣었으면은 데이터들은 펼쳐져야 되겠죠. 네. 이때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I/O가 발생하는 거죠. 이 I/O는 서비스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만큼 이게 되는 거고 지금 6대지만 이게 100대, 200대 있다고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이제 서버가 장애가 났어요. 혹은 뭐 유지보수를 해서 서버를 껐는데 그러면 데이터는 또 이렇게 펼쳐져서 여기서 또 I/O가 불필요한 I/O가 발생을 하죠. 복구가 또 되면은 또 다시 넘겨야겠죠. 네. 이게 이제 가장 치명적인 이제 다스 방식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이제 서버와 스토리지가 이제 통합돼서 묶여 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둡 같은 경우 그래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제 가상 어플리케이션이 보통 서버가 이렇게 붙어 있고 스토리지가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센 혹은 나스로.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버 하나에 인터널 디스크가 있어서 이렇게 네. 쭉 클러스터화된 이런 컴퓨팅 노드, 다스라고 불리는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단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데이터 허브 아키텍처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팅에서는 여긴 데이터가 없어요. 스테이트레스예요. 네. OS 정도만 띄울 수 있는 컴퓨팅 서버를 두고 밑에는
이제 고성능, 빠른 병렬 처리할 수 있는 성능과 고가용성, 장애에 데이터 유실되지 않고 서비스 지속시킬 수 있는 고신뢰성의 통합 스토리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속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야지 병목이 없고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했을 때 장점은 처음에 이렇게 도입을 해서 구축을 했어요. 서버와 스토리지, 고속 네트워킹이 있는데 스토리지 용량이 필요하면 스토리지만 증설하면 돼요. 디스크만 꽂으면 되죠. 근데 다스 기반이면은 요 전체 합쳐진 노드를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토리지가 필요한데 CPU 메모리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CPU는 더 아이들에게 떨어지겠죠.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땐 좋은데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이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컴퓨팅만 필요하면 서버 메모리만 있는 서버만 늘리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속 네트워킹을 통해서 병목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속 네트워킹은 이더넷 네트워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쵸. 100G, 뭐 200G 네, 물리적인 네, 거였으니까. 네. FC 될 수 있고 뭐 32G, 64G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을 왔다 갔다 하는 논리적인 프로토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NVMe죠. NVMe가 이제 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그래서 NVMe 100% NVMe 플래시 어레이가 업계 최초로 17년에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NVMe 방식으로 용량을 증설하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증설할 때는 그 스카시 타입, 사스로 증설하는 제조사도 아직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이제 NVMe 오버 패브릭 라키라는 게 나왔습니다. 뒷부분에 자세히 라키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서버까지도 NVMe로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라든지 리드 캐시를 위한 그리고 QLC 좀 용량을 네. 많게 쓰면서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초고속 네트워킹이 모든 IT 인프라를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그 네모가 하나의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CPU가 안에 있는 디스크를 처리할 때 PCIe 물리적으로는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NVMe를 쓰겠죠. 근데 NVMe를 쓰면은 외장 스토리지지만 밖에 떨어져 있지만 이 CPU 입장에서는 NVMe이기 때문에 자기 로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런 방식으로. 이랬을 때 차이가 10 마이크로색 이하니까 100만 분의 1초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인터널이랑 비교해서. 네. 그러니까 인터널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NVMe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게 패럴렐하게 네. 같이 보냈어요, 그렇죠? 데이터를. 같이 보낼 수도 있고요. 동시에. NVMe 네. 프로토콜 자체가 네. OS 커널 단에서 처리를 하는 이 스택들이 있고 단계를 가야 되는 네. 게 요거를 한 방에 가요. 예전에 제가 5년 전인가 네. 산지직송 말씀드렸던 네, 네. 거 생각나는데 산지직송하는 거 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CPU 사용률도 IO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 좀 전에 많은 스택이 있다고 했잖아요. 많은 유통 경로가 네네. 있는데 그거를 확 줄여버리니까 CPU가 일을 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PU가 줄었다는 건 오라클 CPU당 라이센스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라클 라이센스를 덜 사도 되는 거예요.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네. 거죠. NVMe로 갔을 때 대단한 이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패러럴하게 64,000개의 병렬로 처리가 할 수 있다는 게 NVMe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NVMe인데 지원되는 OS가 리눅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리눅스도 좀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많이 견고해졌고요. 7점대가 되면서 그리고 vSphere도 작년 이제 7점대부터 NVMe 오버 패브릭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원래 리눅스만 되다가 네. 이제는 이제 VMware VMware까지. 네.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이점을 다 VMware에서도 누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호스트, 서버 입장에서 멀티패스트 소프트웨어가 바로 NVMe 드라이버를 통해서 I/O 요청을 받아요.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호스트에 라키 트랜스퍼가 있죠. 라키는 ROC는 RDMA 오버 컨버지드 이더넷의 약자예요. 그래서 RDMA라고 하면은
리모트 DMA예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로컬에 있는 것만 이제 바로 처리했었는데 리모트 다른 서버에 있는 그것도 메모리까지? 자기처럼, 자기처럼 그것처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널 디스크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댑터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도 이런 식으로 이제 NVMe로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인터널에 있는 거랑 똑같은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 vSphere에서 일반적인 이제 I/O를 테스트한 건데 4K 작은 I/O죠. 작은 I/O를 했을 때 지난 회색이 아이스카시입니다. 그래서 작은 I/O일 때는 14% 정도밖에 이제 향상되지 않지만 큰 I/O였을 때 라키가 거의 81%, 거의 2배 가까운 성능 향상을 냅니다. 레이턴시도 훨씬 더 줄죠.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vSphere에 있는 이제 SQL과 오라클에서 성능을 테스트해봤을 때도 SQL 같은 경우는 78%의 레이턴시가 감소가 됐어요. 10초 걸리던 게 이제 2초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13%, 100% 로드였을 때 줄었죠. 왜 저렇게 오라클과 SQL은 왜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이게 블럭 사이즈 차이인데요. 오라클은 기본 블럭 사이즈가 이제 8KB예요. 네. 작죠. 아까 전 페이지에서 작은 거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SQL 같은 경우 512K 보통 이게 디폴트로 쓰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성능 향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블럭 사이즈가 클수록 네. 저거에 효과를 보는 거네요. 네네. 이건 단지 인터페이스만 바꿈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업무 유형과 규모에 따라서 이제 인프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통합된 이제 서버 가상화 VDI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적은 스토리지와 적은 컴퓨팅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플래시 어레이에서 제공하는 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T1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일관된 레이턴시와 그리고 이제 증명된 6.9의 이제 가용성으로 이제 이걸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리모트나 오피스나 아니면 소규모에서 이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HCI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가성비 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HCI 같은 경우는 이제 작게 시작해서 이렇게 크게 나갈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커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규모에서는 HCI를 쓰시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플래시스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환경 이제 가상화 컴퓨팅 네트워크 환경에서 완벽한 상호 그 밸리데이트된 디자인을 검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토픽인데요. 모더나이즈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심플하게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쿠버네티스 채택 트렌드예요. 보시면은 왼쪽 그래프부터 보시면은 16년부터 점점 진해질수록 이제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POC 용도로는 16년 거의 5년 전부터 계속 잘 많이 사용했었어요. POC 용도로는 워낙 그 심플하잖아.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도커허브 가서 받아서 그냥 바로 만들면 되니까. 개발자들도 점점 많이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테스트 단계에서도 점점 올라가는데 주목할 만한 게 이제 프로덕션. 이거를 실제 프로덕션으로 쓰는 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건 물론 이제 모든 전 세계 뭐 이런 기업이 아니라 이제 CNCF에 가입되어 있는 멤버들 78%가 프로덕션으로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프로덕션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 이슈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패치되고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훨씬 더 제품 더 이제 안정적이고 견고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참 많이들 얘기하죠. 쿠버네티스 제품을 이제 여러 이제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양한 곳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지만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제품으로 이제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아마존 EKS가 2020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54% 정도 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 AKS 32%에서 49% 거의 50% 정도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MSA죠. 예. 그래서 아마존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의 가장 이제 인기 있는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좀 줄어드는 추세가 있지만 이제 VMware 탄주가 또 한 20%로 한 30-40% 정도 이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추세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탄주 요 세 네. 가지죠. 근데 나머지는 이제 다 조금씩 시들시들해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DIY. 실제 오픈소스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기업에서 야 우리도 이거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DIY로 이제 막 그 개발하고 막 하셨던 분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네. 그만큼 요 줄은 부분이 다 이런 데로 간 거겠죠.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플랫폼 자체가 네. 인기 있는 플랫폼이 있는 곳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이 정도면 이 돈 주고 사도 되겠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서비스가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제 탄주와 이제 저희 플래시 어레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네. 탄주 몇 번 했지만 네. 탄주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네. 네, 탄주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네, 주실까요? 네. 탄주는 이제 VM웨어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인수를 해서 그 탄주를 하나의 이제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처럼 이게 붙인 게 아니라 네. 이거를 vSphere에 완전히 인티그레이트해서 vSphere와 같은 레벨에서 그러니까 vSphere에서 바로 컨테이너를 바로 붙일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VM 위에 붙이는 것이 그쵸, 아니라 그죠? 네네네. 네네. VM에 올려서 거기 컨테이너를 하는 게 아니라 vSphere에서 바로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도록 완전 통합시킨 거죠. 이따 네네. 설명드릴 포트웍스라는 것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탄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GIT에서 올해 6월 23일에 네네. 했던 그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토카이티 웨비나 네. 있으니까 네. 유튜브에 가서 이 제목을 치시면 나올 겁니다. 유튜브에서. 네, 네네. 그러셔도 되고 토카이티 다시 보기에서 탄주를 네네. 검색하시면 요거 하나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김도훈 상무님께서 설명을 워낙 잘해주셔서 예, 저도 보고 이해가 되게 쉽게 됐고요. 그 vSphere를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인터페이스가 안 바뀌니까 아까 탄주가 통합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대로 쓰실 수 있고 여기서 VM이 아닌 그냥 컨테이너만 하나 새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기존에 이제 쿠버네티스 개발자라든지 쿠버네티스 운영자분들은 그대로 kubectl 커맨드를 사용해서 그대로 컨테이너를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플래시 어레이는 검증된 디자인으로 훨씬 더 빠르고 더 간단하면서 더 민첩하게 탄주랑 통합이 돼서 화이트 페이퍼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다양한 이제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탄주처럼 기존에 내가 익숙한 곳에 네.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새롭게 배워야 되고 하면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걸 또 다시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운영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네. 새로운 벤더들이 들어오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게 나 이거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거 또 배워야 돼?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거랑 잘 녹여서 스무스하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탄주가 그래서 좀 많이 대중화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탄주와 이제 포트웍스인데요. 포트웍스는 저희들이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방송에서 했지만 그렇지만 좀 네. 개념으로 오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게 왜 나왔는지, 저게 어떤 문제를 풀고 나온 겁니까? 포트웍스가. 네, 포트웍스는 그 컨테이너,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그 데이터 서비스가 되게 심플해요. 그냥 볼륨 붙이고 떼고 요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개발자들은 상관이 없죠. POC라든지. 근데 이거를 엔터프라이즈에서 운영할 때는 프로덕션으로 쓰려면은 볼륨 개수도 뭐 32개가 맥스가 아니라 뭐 수백 개 붙여야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또 백업도 해야 되고. 네, 백업도 해야 되고, DR도 해야 되고,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뭐 확장이라든지 뭐 보안. 그러니까 일반 스토리지 갖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쉽게,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았구나, 컨테이너에서.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쿠버네티스 기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개였다 하면은 네. 포트웍스는 이거를 아주 그 발전을 시켜서 수백 개, 수천 가지의 기능을 그러니까 스토리지 만든 거예요. 관점으로. 그렇죠. 네, 스토리지에 컨테이너. 필요한 모든 거, 네. 운영하기 위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네. 거네. 컨테이너 내에서 이런 스토리지 기술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웍스가 쿠버네티스 기반에서 스토리지를 다양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외장 스토리지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컨테이너 안에서 구현한 게 포트웍스라고. 그게 포트웍스가 그런 걸 구현한 첫 번째였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기가움이라는 이제 그 공식 그 분석 기관에서도 네. 포트웍스를 가장 최고의 기술로 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어스토리가 저걸 인수했군요. 네. 이거를 다시 따라가는 것보다 그냥 사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VM웨어 탄주하고도 아주 강력하게 인티그레이트 돼서 VM웨어 탄주조차도 쿠버네티스보다는 탄주가 좀 볼륨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스가 좀 있죠. 근데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탄주를 통해서 아시. 컨테이너에 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많이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탄주하고도 많이 인티그레이트 그러면 저게 포톡스에서 네. 포톡스에서 뭐 스토리지 운영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존의 스토리지 어떤 관리한 여러 가지 운영했던 그런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저걸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 네. 그래요? 쿠버네티스 하셨던 분들은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커넥터 방식하고 이제 컨테이너 네이티브 방식이 이제 포트웍스를 이제 좌우로 비교를 해보면요. 커넥터라고 하는 건 이제 CSI라는 중간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이 연결해주는 본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벤더들이 있죠. 뭐 네뎁도 있고 델도 있고 퓨어도 이전에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라는 PSO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CSI의 일종이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능이 되게 단순해요. 1대1 네. 매핑 그리고 오케이. CSI의 기능이 제한되거나 뭐 이쪽에 API가 제한되면은 컨테이너가 쓸 수 있는 기능이 되게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네.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포트웍스는 이제 네이티브로 쿠버네티스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vSphere의 탄주가 합쳐진 것처럼 네, 네, 쿠버네티스 안에 이제 포트웍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뭐 다대일로 매핑할 수가 있고 이제 거의 제한 없이 컨테이너 환경에 이제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이제 컨테이너 네이티브 이제 가상 볼륨에 이제 캡슐화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DR 마이그레이션 뭐 확장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트웍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까 그 기업에서 가장 많이 인기 있는 그 배포 환경이었죠. 뭐 아마존, 뭐 구글, 뭐 MS, 애저, 탄주, 네네. 오픈시프트 이런 환경에서 다 배포 가능하고요. 포트웍스 다 호환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오픈 소스들 그리고 이제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도 다 올라갈 수가 있고 이제 기존에 쓰시던 물리적인 인프라, 베어메탈, 뭐 서버라든지 뭐 기존의 스토리지 벤더들 그리고 단계별로도 파일럿이나 뭐 테스트 POC 단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덕션으로도 쓰실 수 있게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6가지 대표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PX 스토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스토리지의 기본적인 이제 프로비저닝입니다. 볼륨을 할당하고 그리고 뭐 뗐다가 뭐 이런 기능들인데 이 기본 기능만 있으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백 배의 훨씬 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이제 쿠버네티스 배포 환경에서는 볼륨 최대가 컨테이너당 32개밖에 안 붙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수백 개까지 붙일 수 있다거나 예를 들면 블럭 볼륨을 공유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라클 RAC처럼 그렇죠. 네. 2대의 서버가 하나의 볼륨을 바라보듯이 이것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도 이제 포트웍스 스토어에선 다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PX 백업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환경을 그대로 백업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DR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시큐리티랑 오토파일럿 이렇게 있는데 DR 마이그레이션과 오토파일럿은 다음 장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DR하고 마이그레이션 부분인데요. 좌측에 서울 센터가 있고 우측에 이제 싱가포르 센터가 있었으면 CSI로 붙어 있는 아까 스토리지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로 붙어 있으면 요렇게 데이터밖에 못 넘겨요. 나머지 이런 각각의 컨테이너에서 갖고 있었던 이제 설정 구성 정보들은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자가 수동으로 다시 또 예. 설정해야 되구나. 근데 이제 포트웍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 있는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 구성 정보와 데이터를 같이 넘겨주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즉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한 번만 넘기면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증분을 계속 넘기면 DR이 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심플하게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5분에 10분에 이제 RPO, RTO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5분, 이제 10분 정도. 저게 쿠버네티스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결국. 네.
이제 오토 파일럿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각각 이제 다양한 이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수집된 매트릭스를 가지고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키워야 된다거나 혹은 클러스터를 늘려야 된다거나 했을 때 이런 조건 미리 사전에 정의된 폴리시에 맞으면 직접 수행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컨테이너가 뭐 수십 개 정도 되면은 그냥 관리자가 알아서 운영자가 개입해서 해도 되는데 보통 컨테이너를 수십 개 하는 규모는 이제 그렇죠. 뭐 테스트 정도겠지만 프로덕션을 쓰게 되면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되잖아요. 이걸 일일이 그걸 하려면 아주 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동화를 꼭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건데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정의해 놓은 이 폴리시대로 알아서 늘리는 거죠. 이것만 해도 관리자의 그 수고를 되게 많이 덜 수 있는 거죠. 네네. 자동화를 통해서. 그리고 포트웍스의 이제 마지막 설명드릴 거는 이제 포트웍스 데이터 서비스라고 해서 여기 작아서 안 보실 것 같은데 뭐 카산드라라든지 뭐 카프카, 엘라스틱, 몽고디비 이런 것들을 각각의 버전에 맞게 바로 디플로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디플로이를 하느냐? 그러면 아니죠. 도커버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 복제라든지 아니면 가용성을 더 보장한다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에서도 프로덕으로 바로 써도 문제가 네. 없는 예, 그런 정도의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밍순 이제 앞으로 곧 나올 건데요.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퓨어 런치라는 걸 했어요. 그때 이제 퓨어 퓨전이라는 걸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요. 실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아마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타가 돌고 있고요. 퓨어 퓨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온프레미스죠.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환경에서 마치 퍼블릭 클라우드, AWS, 뭐 이런 뭐 애저 이런 것들처럼 클릭 몇 번으로 스토리지를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스토리지 설정을 네. 내가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그 스토리지 셋업하듯이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온프레미스에서. 그렇죠. 네. 컨테이너는 이제 그게 되잖아요. 퍼블릭도 네. 그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베어메탈 물리 서버나 가상 서버는 좀 그렇잖아요. 버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리 서버나 VM도 컨테이너나 퍼블릭과 마찬가지로 그런 심플한 GUI라든지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의 수고가 되게 적게 들도록 자동화해주는 이제 저희 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모델의 플래시 어레이가 12월 8일에 론칭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3류의 이런 플래시 어레이였다면은 이제 조금 물리적으로도 네. 5U로 올라가고 그리고 더 강력한 성능과 이제 확장성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이 되는데요. 기존 모델보다 한 2배 정도 성능이 더 나오는 아주 괴물 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퓨어 퓨전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스토리지 클래스를 미리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존 쓰시던 스토리지가 될 수도 있고 퓨어도 될 수 있겠죠. 퓨어도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지 라인업이 있잖아요. 좀 성능이 좀 약간은 떨어지지만 가격 대비 용량 대비 이제 가격이 저렴한 이제 QLC 모델이 있는 것도 있고 더 빠른 것도 있고 그 SCM 그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까지 해서 훨씬 더 빠른 스토리지도 있거든요. 그런 스토리지를 클래스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해놓는데 간단해요. 그 추가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이름과 정보를 넣어놓고 이제 하면은 이제 클래스들이 쭉 만들어지고요. 스토리지는 또 가장 중요한 게 프로텍션, 데이터 보호잖아요.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보호할지, 뭐 5분 간격으로 보호할지, 아니면 뭐 하루 간격으로 보호할지 이런 것도 미리 다 폴리시를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용성 면에서 리전을 따로 둘 수도 있고요. 어벨리빌리티 존도 따로 구성을 해서 구성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마치 퍼블릭 클라우드랑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제 최종 사용자는 아주 쉽게 이 GUI를 통해서 볼륨 이름, 사이즈, 정의해놓은 클래스, 그리고 정의해놓은 이제 데이터 보호 폴리시, 그리고 리전이라든지 어벨리빌리티 존, 그리고 내가 붙이고자 하는 호스트만 클릭하면 돼요. 그러니까 운영자나 개발자가
스토리지 어드민한테 나 이런 볼륨을 여기에 붙여주세요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가서 클릭해서 그냥 쓰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이 이제 많이 퍼지게 되면 네. 실제 온프리미스의 이제가 그 스토리지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길까요? 기존에는 여전히 스토리지를 구입하려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RFP나 이제 제한 요청서를 해서 그 스펙을 정하죠. CPU 몇 코어, 캐시 메모리 몇 기가, 포트 몇 개, 무슨 뭐 액티브 스탠바이, 뭐 하이엔드, 미드레인지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 필요 없거든요. 지금도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용자 스토리지 쓰는 사람은 딱 두 가지만 필요해요. 용량하고 성능만 있으면 돼요. 네. 데이터가 당연히 이제 데이터 잃지 않고 스토리지가 죽지만 않는 조건에서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필요한 건데 이렇게 퓨어 퓨전 그리고 훨씬 더 일찌감치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그렇게 쓰고 있었죠. 퍼블릭 클라우드 아마존에 어떤 스토리지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는 용량과 성능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지 구입하는 이런 프로세스도 점차 변해갈 거고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스토리지 벤더들이 생존해 남고 더 성장할 거로 예상합니다. 아이씨. 그러니까 적은 용량으로 많은 용량을 서비스할 수 있는 중복제거 압축 기술이 필수가 되겠죠. 그리고 빠른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NVMe 같은 이런 프로토콜이 훨씬 더 이제 적은 비용과 용량으로 더 빠른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스토리지 구매 트렌드로 바뀌게 되고 퓨어가 퓨전이라는 걸 내놨지만 저는 다른 뭐 스토리지 제조사들도 다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러한 스토리지 계층 데이터 서비스를 더 가상화하고 새롭게 추가하는 포트웍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이 되면 실제 물리적인 장비들은 온프리미스도 퍼블릭처럼 그렇게 되겠네. 스토리지 인프라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고 예전엔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성하려면 막 개발자 들어오고 막 다 개발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품의 제조사들이 얹어서 제공하면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그냥 쓰면 되죠. 이걸 다 개발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갖다가 쓰면 되니까 앞으로 이런 트렌드로 가면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그 장점들이 많잖아요. 민첩성, 뭐 심플함 그리고 온프레미스나 프라이빗도 퍼블릭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렇게 맞춰지면은 진정한 하이브리드 왔다 갔다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리프트, 우버 같은 그런 서비스도 처음에 퍼블릭에서 시작했다가 데이터 너무 커지니까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퍼블릭으로 갔다가 비용 가성비가 안 나와서 돌아오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즉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제일 좋은 거 퍼블릭에 놓기 제일 좋은 업무들 그 다음에 프라이빗에 놓는 게 더 저렴한 업무들을 합쳐서 하나처럼 돌게 되면은 아마 그런 식의 이제 앞으로 인프라가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스토리지가 되겠네.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하이브리드 인프라 스트럭처가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하드웨어가 이렇게 뭐 포트 개수가 뭐 중요한 시대는 이제 점점 지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스토리지의 본질인 이제 뭔가 가성비 좋게 빠르고 많이. 그쵸. 그것이 이제 본질이겠네요. 사용자들은 그것만 봐요. 뭐 레이드가 몇인지 뭐 관심도 없어요. 내 용량에 얼마나 빠르게 쓰는가가 중요하니까 서비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스토리지 어드민들도 아마 이제 기존에 하던 업무보다는 훨씬 더 진화된 데이터 아키텍트라든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이제 기업에 가치를 줄 건지를 더 포커스하는 업무에 집중을 하게 될 거라고 가트너에서도 한 5년 이내에 그렇게 한 70%가 전환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식으로 온프리미스에서도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이제 스토리지 장비에 쉽게 액세스가 되고 쉽게 붙일 수만 있다면 정말 앞으로 지금 말씀대로라면 몇 년 뒤에는 이제 온프리미스에 관련된 스토리지 벤더들 중에 진짜 스토리지 본질인 빠르고 많이 가성비 좋게 이런 벤더 몇 개만 남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뭐가 왕창 다 옮겨갈 수는 없고 서서히 넘어가는데 여기서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에
DB가 장애가 났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DVD 배송에 차질이 생겨서 엄청난 손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우리 클라우드로 가자. 물리적인 장애가 많으니까. 근데 그때 어차피 이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옮기면 클라우드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니 그렇게 하지 말고 서서히 가자. 거의 7년인가를 해서 네. AWS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리엔지니어링해서 계속 넘긴 거죠. 그 사이에는 이제 하이브리드처럼 됐겠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AWS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신 기존 인프라를 다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퓨어 퓨전 같은 포트웍스 같은 이런 이제 저희 제품 피처가 나오면은 서서히 이렇게 넘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이브리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이사님 답변 주시면서요. 거기에 좋은 질문 하신 분 2명 이름 좀 적으세요. 알겠죠? 네. 답변 주시면서. 자, 여러분들 지금 또 개별적인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개별적인 답글 굿모닝 하이텍에서 달아주시니까 답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좀 이따가 이제 아마 설문조사 할 거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구체적인 자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무빙 클래스처럼 실제 맞춤형 상담 세미나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원님은 온프리미스 환경에서도 우리 클라우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오브젝트 스토리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온프리미스 환경에도 그런 이제 S3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너무나 쉽게 오늘 설명은 안 드렸는데 저희 플래시 블레이드라는 제품이 자체적으로 S3 프로토콜을 제공을 하고요. 아, 네. 그래서 아마존 AWS랑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요. 네네네. 데이터 센터 내에서 S3를 구축할 수가 있죠. 네. 네. 이민수님,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가상화를 하려는 경우 VDI와 VSI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기준과 방법 무엇인지요? 그리고 워크로드의 가상화 플랫폼을 구축할 때 VDI와 VSI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최적일까요? 네, 그 VDI는 데스크탑,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로 여러분들이 쓰는 PC나 노트북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상화하는 거고 VSI는 서버 가상화입니다. 기존에 물리 서버에서 뭐 DB나 WAS가 있다면 이거를 VM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PC냐 데스크탑이냐 아니면 서버냐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익현님, 온프리미스는 자기 집, 우리 집, 클라우드는 남의 집. 그러면 자기 집 운영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우리 집은 조그매, 남의 집은 엄청 호텔 같아, 럭셔리해. 네. 그러면 남의 집도 괜찮죠? 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더 유리한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저는 밖에 나가서 잠을 못 자거든요. 제 네. 침대에서만 자야 되는데 잠잘 때는 꼭 집에서 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집이 꼭 필요하죠. 근데 뭐 놀거나 뭐 시끄럽게 뭐 술을 저녁까지 먹거나 하면 우리 집에서 먹으면 치워야 되니까 싫잖아요. 네. 그런 건 이제 남의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이제 쓰고 있는 메일이나 인트라넷 뭐 이런 업무들은 클라우드로 옮기기가 되게 간편해요. 네, 저렴하고 그렇죠. 운영 비용도 네, 덜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어요. 가성비가 좋죠. 그런 건 하고 이제 로컬에 데이터가 아주 크거나 막 서버들하고 막 연계돼서 이거를 클라우드 옮기기 너무 복잡하거나 그러면은 요거는 온프렘에 둬야겠죠.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구성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님, 포톡스나 표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해당 정책이나 환경 설정은 스토리지 엔지니어가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버 엔지니어가 해야 하는 것인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기존 운영 인력의 아레나과 관련돼서 그레이존이 발생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언급은 좀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의 운영자분들의 역할이 점점 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트너 같은 기관에서도 거의 5년 이내. 그러니까 운영자분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것들이 이제 벤더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되게 심플해지잖아요. 자동화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다고 이제
해고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훨씬 더 밸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죠. 10원짜리 일이 아니라 100원짜리 일을 하는.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기존에 이제 스토리지 운영 담당 스토리 엔지니어들은 그러면 앞으로 그 커리어 패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가면 뭐 개인적 네. 의견으로 그냥 기업에 맞게 기업의 방향에 맞게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 사실 저는 이런 코딩이나 개발 쪽은 되게 싫거든요. 네. 다른 거는 다 재밌게 하는데 네네. 그쪽은 잘 못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가는데 아. 예를 들면 스토리지 데이터의 그 플로우와 음? 예를 들어 DB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뭐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있었다 하면은 데이터 아키텍트가 되는 거죠. 그 데이터 서비스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세부적으로 하면 오라클에서 어떤 부분은 어떤 드라이브가 좋고 또 어떤 뭐 리드로그 같은 것도 뭐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더 세부적으로 더 하고 성능에 또 저하가 생기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또 진단해서 훨씬 더 그러니까 상위 레이어로 계속 네, 올라가는 네, 거죠. 네. 업무 단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인프라만 만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그 상위로 가서 비즈니스적인 거를 개발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현동님, HA 보장과 TA 무중단과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요? TA가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중단이라고 하셨는데, 고가용성과 네. 무중단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냥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메인 프레임은 모든 안에 부분들이 다 그렇죠. 이중화돼 있죠. 이중화돼 있어서 사실 서비스 전체를 보면 무중단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HA라는 말이 훨씬 더 대중적이긴 한데 고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중단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스토리지 입장에서도 스토리지 미러링을 하게 되면은 완전 중단이 없거든요. 하나가 장애가 생겨도 중단이 전혀 없이 가거든요. 근데 뭐 싱크 방식이나 싱크 방식이어도 사용자가 개입을 해서 이걸 다시 띄우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스토리지 미러링 같은 게 나오면은 그게 이제 무중단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고가용성 HA라는 게 훨씬 더 대중적인 그 단어기 때문에 HA라고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정도님 3U의 플래시 어레이에서 5U로 가면서 하드웨어 사양 요구 사항의 변화가 있는지요? 예, 하드웨어는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CPU도 기존에 이제 캐스케이드 레이크에서 이제 더 최신인 이제 아이스 레이크로 바뀌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PCI 젠 3에서 젠 4로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NVMe 말씀드린 그 물리적인 네네. 통로가 PCI 익스프레스거든요. 근데 그 밴드위스가 이제 젠 3에서 젠 4로 가면서 2배가 더 커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처리하는 게 2배가 커졌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명환님, 포트웍스에서 볼륨 클러스터만 지원해 주신 건지, DB 클러스터까지 지원해 주신 건지요? 그 다음에, 뭐, 오라클 DB만 가능한지, 아니면 타사 DB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즉 볼륨 포트웍스는 데이터 서비스이기 때문에 볼륨 차원에서 이제 클러스터를 제공해 주는 게 맞고요. DB 클러스터는 또 DBA라든지 DB 만지는 분들이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요거는 저도 네네. 포트웍스 기능을 뭐, 답글을 달았네요. 상관이 없다고. 네. 자, 여현동님, DRS라고 하는 것이 리소스를 불균형하게 사용하고 있는 VM이 생기거나 있다면 이것을 이상적인 리소스 활용도와 비교해서 알려주고 관리해주는 스케줄러인가요? 네, VM이야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스레셜드를 정해놓고 어느 정도 차면은 이거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물리 서버가 이제 너무 비지해지면 네. 좀 한가한 쪽으로 넘겨주는 네. 그건 것 같습니다. 네. 김동식님, 제한 없는 확장을 위해서 설계된
자동화된 셀프 서비스 코드형 스토리지 플랫폼으로 전통적인 스토리지를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이 구동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요거는 제가 설명드린 퓨어 퓨전 얘기입니다. 이게 저게 딱 퓨어 퓨전 얘기거든요. 다 네네네. 코드형으로 해서 네. 자동화, 전통적인 스토리지 그 장비들을 자동화해주는. 이상원님, 아까 그 컴포지트 인프라스트럭처는 플래시 스택이 머신러닝 AI 관련 도입 사례가 있는지요? 관련된. 네, 플래시 스택으로 된 사례는 국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 엔비디아 쪽하고 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님, 아까 그 컨버지드 인프라 CI하고 HCI하고 혼합 구성이 가능한지요? 그쵸,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그 사일로는 생기겠죠. 네. 네. 자, 심익현님, 어댑터가 죽으면 어댑터만 리스타트해야 되나요? 서버를 리스타트해야 되나요? 무슨 어댑터죠? 뭐 좀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VM웨어에 대한 질문은 굿모닝 하이텍에서 아마 답글 달아주시니까 그거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심익희님, 퓨어 스토리지가 VM웨어에서만 작동하는 건지요? 아닙니다. 모든 가상화 모든 뭐 솔루션들 다 가능합니다. 양성필님,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는 HCI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로 기존 레거시 스토리를 대체하고 X86 인터널 디스크 논리적인 스토리지로 구현하는 것인지요?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네, HCI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86 서버에 인터널 디스크를 꽂아서 그 인터널 디스크를 네. 이제 통합해서 풀로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뭐 VCN이라든지 네. 아니면 뉴타닉스의 뭐 네. 아크로폴리스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김명환님, VDI, VSI 구축할 때 스토리지 연결은 필수인데 왜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최종의 결론 냈던 빠른 성능과 많은 용량이죠. 그러니까 NVM이라든지 이제 최신의 이런 컴포넌트들을 탑재해서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성능 때문에 네. VDI나 VSI처럼 한 곳으로 집중 IO가 몰렸을 때도 병렬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용량 부분에서도 중복 제거 압축률이 스토리지 제조사에서 퓨어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VDI는 많이 중복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OS 영역 같은 데는 되게 네. 많이 중복되거든요. 네. 서버도 뭐 OS, 리눅스 부분 다 같으면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5대 1에서 10대 1 정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10분의 1, 5분의 1 용량만 사셔도 그만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퓨어 스토리지가 이쪽 부분에서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국내 VDI 쓰고 있는 데서 많이 쓰고 있나요? 지금 네, 퓨어 스토리지가 되게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VDI 쪽 레퍼런스가 제일 많습니다. 서버 가상, VSI 쪽.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복 제거 네. 네. 효율이 좋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구매 쪽에서도 이거를 TCO를 비교를 해보면 퓨어가 월등히 싸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서양 문화에서는 조금이라도 싸면 그걸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퓨어 스토리지가 네. 얼핏 들으면 퓨어 스토리지 비쌀 거라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네. 비싸지 않을까 저거? 좋은데 비싸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네. 중복 제거 압축을 생각을 하면은 비싸진 않습니다. 아, 네. 좀 저렴한데 아. 그냥 유저블 용량만 딱 보면은 아. 비싸네. 음. 이제 시장 용량부터 비싸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워크로드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죠? 네. 어떤 VDI라는 워크로드가 중복 제거의 그 이점을 네. 가장 많이 향유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거네요. 그렇죠. 중복 제거 압축이 되면은 그 비용만 주는 게 아니라 IO 처리도 적게 하잖아요. 줄여서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능도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DI 환경에서는 VDI가 많이 떠 있을수록
더 좋은 거죠. 중복제거 압축률 20대1, 30대1까지도 네, 나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빨리빨리 응답해 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빠른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기에 VDI 실패했던 게 이제 하드디스크나 뭐 이런 걸로 했을 때는 느리니까 아까 질문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VDI 느려서 못 쓰겠다고 VPN 쓰신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그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오 쪽이 되게 많이 병목이었는데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사로 이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고 다른 스토리지 제조사에서도 다 올플래시를 도입을 해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늘리게 된 거죠. 이제 중복 제거 압축도 그렇게 낯설은 용어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제가 2015년 입사했을 때는 그거 설명하면 그게 뭐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다른 제조사들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평준화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VDI 워크로드 말고 네. 또 다른 워크로드 없을까요? 이런 이제 퓨어 스토리지에 중복 네. 제거가 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워크로드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 가상화 쪽. 서버 가상화 쪽. 예, 서버 가상화도 이제 스토리지 한 대를 이제 뭐 서버들이 많이 쓰잖아요. DB 서버들, 뭐 웹와스, 뭐 이렇게 서버들이 막 쓰면은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상당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네. VD 굉장히 많이 이제 VDI가 확산했지 않습니까? 네. 그 퓨어 스토리지도 그거에 굉장히 많이 수혜를 받았겠네요, 그러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미 기존에 이제 VDI도 너무 많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대기업 쪽에서 해야지 좀 이렇게 수익이 좀 이렇게 보이는데 네네. 조그만 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VDI, 이제 HCI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가성비 면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이제 HCI가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환님, 컨테이너가 나오면서 성능 향상 이점은 빠지지 않고 강조가 되는데요. OS 없이 빠른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VM웨어의 탄주의 경우는 vSphere나 VM위에서 컨테이너를 실행시키면 그만큼 성능 감소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네, 뭐 없지는 않겠죠. 네. 뭔가 없었는데 레이어가 추가되면 있을 텐데 그만큼 이제 VM웨어가 가상화 기술에서는 가장 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거의 영향받지 않게 네. 예, 잘 인티그레이트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그 물리 서버인데도 VM 딱 하나 올라가는데도요, DB 올리는데도 VM에서 올리는 케이스가 꽤 있더라고요. 네. 예, 그만큼 이제 VM웨어가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한번 거치지만 이제 거의 성능에 영향이 없는 걸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VM에 관련된 질문들은 여러분들 굿모닝 하이텍 전문가분께서 답글 남겨주고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 보시면 바라고요. Q&A는 지금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혹시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셨습니까? 네. 당연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김명환님이 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질문, 양질의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네. 김명환님하고 네. 이종대님. 이종대님. 네. 네. 자, 김명환님하고요, 이종대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설문에 보면 이제 지금 뭐 상담 요청이나 아니면은 자료 요청 이런 것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저 설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 한 말씀 맞추고 갈까요? 네. 네, 저도 참 느끼는 건데 저도 한 20년 넘게 이제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만큼 빠르게 트렌드가 변하는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그 전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닌데. 네, 공부할 것도 많고 그리고 좀 구조가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일 시작할 때는 다 조그만 이제 시장이나 이제 동네 슈퍼였다면 지금 이제 대형 마트들이 막 턱턱 들어서고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어서 그냥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건데 나중에는
다 AWS로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다 AWS에서 일하고 있지 않을까. 부서는 다르겠죠. AWS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같은 인프라에서 뭐 그렇죠. AWS 토크 IT, AWS 퓨어 스토리지. 네. 그 정도로 그 급성장을 하고 있고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그쪽으로 인해서 많이 영향을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 하시는 일 유지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비전을 보고 앞에 전망 트렌드를 보시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시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금요일 날 이번 주에 마지막 웨비나였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웨비나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남은 이제 좀 있으면 며칠 시간 지나면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말 잘 감성 있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웨비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관심 있는 사항 있으면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